네, 안녕하세요. 2023년 마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환경토론회 담당자 박도연입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환경토론회는 현재 급격한 기후변화로 도래한 기후위기 시대에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해서 깊게 고찰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환경토론회는 토론 대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환경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토론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결의 자리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토론회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던 만큼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응원의 마음으로 경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저희 토론회 운영 안내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환경토론회는 총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중간에 청중들의 의견과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전달하여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입장하실 때 나눠드렸던 종이를 펼쳐보시면 토론회 중간중간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응원 메시지 및 이번 환경토론회와 관련된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여기 앞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네, 이거를 이 부분을 청중 참여 안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응원 메시지는 아까 작성을 부탁드렸는데 여기 앞에 1번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제 옆쪽에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작성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토론 투표 부분은 여기 두 개 다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찬성 반대측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투표를 하신 뒤에 꼭 마무리 샌드 버튼을 눌러주셔야 토론 투표가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샌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소감은 저희 환경토론에 방청된 동기와 함께 소감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감을 작성을 해주시면 이 자료는 이후에 저희 청소년 패널들과 함께 평가회의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니 꼭 성심성의껏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성해주신 응원 메시지 추가로 더 작성하실 분들이 있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이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성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 응원 메시지 작성 시간을 간략하게 갖고 이후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앞에 나와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 많이 떨리는데요. 여기 청소년 패널들은 더 많이 떨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후에 시청각 자료를 본 후에 제가 직접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셔서 사실 제가 사전에 작성을 부탁드린 점도 있고 문자 메시지로 또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서 바로 시청각 자료 시청을 하실 텐데요. 올해 환경토론회 논제는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입니다. 이 논제는 저희 청소년들이 환경 전문 교육을 듣고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고민해서 정했으며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물축제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시청하실 텐데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 청소년들이 준비한 토론회의 이해를 돕는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며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Like nightclub kings. Now let's have a little bit of fun now. I'll make one track out of two now, and it's a little bit funny when I'm wrong now, but everybody's talking about the breakdown. Break these records into pieces and fix them together just how I need them. Played in the club at 12 o'clock, and what can I say? Party non-stop.
물놀이 축제. 네, 최근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마는 광주 전남 지역은 그 전까지는 제한급수를 준비할 정도로 긴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광주에서 열리기로 했던 한 여름 축제가 논란입니다. 물놀이와 공연을 함께 즐기는 축제로 올해도 유명 연예인 등이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공연 열흘을 앞두고 돌연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축제를 강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주최 측은 광주 시민들이 가뭄으로 절수 운동을 하고 있었다며 이해를 구하고 티켓은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축제는 그동안 물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축제를 기다려왔던 예매자들은 가뭄 상황까지 감안해서 행사를 준비한 게 아니었느냐라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영상을 다들 시청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다들 물축제에 대해서 이제 다들 연상이 되실까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아까 전에 작성해 주셨던 응원 메시지를 좀 간략하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더 긴장되네요. 열띤 토론 기대되네요. 또 친구 따라 왔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 화이팅 초청으로 와서 보는데 좋네요. 자전거는 안전하게 두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휴일 반납하고 모두 토론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또 거꾸로 가는 환경 정책에도 바로 가는 마도 청소년 수련관 환경 토론회 청소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애쓰셨어요.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멋져요.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오늘 주인공 청소년들에게 박수를 짝짝짝 이렇게 되게 많이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이후에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고 평가 회의 때 좀 더 자세하게 친구들이랑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실 사회자 소개를 시작으로 환경 토론회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번 사회자님은 저희 청소년 패널들의 토론 교육을 맡아주셨던 강사님이셨습니다. 저희 토론연구개발원 대표 오미야 강사님입니다. 박수로 네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 사회를 맡은 토론연구개발원 대표 오미야 강사입니다. 토론은요, 논리적인 입증 과정을 통해서 설득하는 말하기죠. 네, 그 중에서 찬반 토론은 좀 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립해 보면서 양쪽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대한 허점이나 보완할 점을 서로 찾아낼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부추긴다는 그런 오해가 좀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과정에서 서로의 논리적인 입장을 점검해 보면서 어떤 보완점이 필요할까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해 보는 과정을 가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토론 형식은요.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를 변형한 형식인데요. 보통 4번의 발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입론과 반론과 요약과 그리고 마지막 호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언 이후에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양쪽에서 준비한 논리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청중분들은 이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토론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 시작에 앞서서 양측 우리 토론자들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회에서 찬성 측 입론을 맡게 된 정세영입니다. 9월 달부터 열심히 다루려온 환경 토론회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마지막 활동인 만큼 더 열심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회에서 찬성 측 반론을 맡은 이지연입니다. 오랜 기간 시간을 쏟아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마지막 활동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회에서 찬성 측 요약을 맡은 임지효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회에서 찬성 측 감정 호소를 맡은 이정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질문을 맡은 홍승우라고 합니다. 유일한 대학생인데 네, 굉장히 수준 높아서 저도 같이 떨고 있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회 반대측 인론을 맡은 윤희수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반대측 반박을 맡은 박지연입니다. 오늘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 반대측 질문 순서로 나온 양은호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반대측 요약을 맡은 이지연입니다. 많이 떨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회에서 반대측 감성 호소를 맡게 된 박지성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감정 호소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라운드는 찬성 측 입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반대 측 입론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까지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논제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에 찬성 측 입론을 맡은 정세영입니다. 물축제란 물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 활동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으로 이번 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로 물축제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축제의 인기는 점점 커지는 규모와 관광객 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싸이의 흠뻑쇼를 예로 들자면 흠뻑쇼는 2011년 서울에서만 진행이 되었지만 올해는 전국 9개의 도시에서 개최되었고 워터밤의 경우에는 2015년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 인천, 대구 등 국내 8개의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과 태국 확장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물축제의 인기는 SNS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쿠키뉴스에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17년에는 흠뻑쇼와 관련된 게시글이 1000개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17,000여 개로 5년 만에 사람들의 관심과 파급력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일을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의 워터밤과 흠뻑쇼를 검색하면 약 20만 개의 게시글이 나옵니다. 이처럼 물축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관련 시장도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축제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흥 물축제가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며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축제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사람들은 분명 다양한 축제들 중에서도 물이라는 컨셉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물축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찬성 측에서는 사람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물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물축제는 경제가 침체된 지역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크게 직접 수익, 주변 시설 이용에 대한 부가 수익을 통해 지역 문화 및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2020년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2022년에 개최된 21개의 문화관광축제의 총 방문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20%가 증가했고 축제 기간 방문객 평균 소비액은 2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 방문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액이 증가하여 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물축제로 유명한 장흥 물축제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18년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장흥 물축제는 개최 이후 관외 방문객 비율이 904% 증가되어 16억 8천여만 원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 물축제 개최를 통해 방문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액이 증가하여 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축제는 싸이의 흠뻑쇼나 워터밤과 같이 기업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축제가 개최되면 주변의 상점들도 경제적 효과를 받게 되는데 CU 편의점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축제 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매출이 최소 3배에서 10배까지 뛰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 제주도에서 열린 워터밤에서는 8,000여 명의 관객이 집계되었으며 그중에서는 외국인 관객도 1,000명이 달하는 등 지역 홍보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축제는 경제적으로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만 고용 확대, 외국인 유입, 홍보 효과 등 장기적으로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물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가 침체된 지역을 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이번 논제인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논제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의 반대측 입론을 맡은 윤희수입니다. 저희는 현재 물축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 결과 2가지 이유로 인해 물축제를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물 부족 문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세계 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물 스트레스 수준에서 한국은 25%에서 70%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는 물 부족 국가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 가능한 수 자원 대비 물 수요 비율이 높은 국가를 말합니다.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데다가 강우량이 여름에 집중돼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수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왜 우리는 물 부족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수자원이 부족해지면 최대한 취수해서 사용하며 가뭄이 들면 환경 유지 용수 공급을 우선 줄이고 평상시 물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을 수입한다는 것은 생수처럼 물을 직접 수입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식량과 식품을 통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물 부족과 물축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매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싸이의 흠뻑쇼에서 사용된 물의 양은 대략 300톤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인 300리터와 비교해보자면 싸이의 흠뻑쇼에서 사용된 물의 양은 하루 1,000명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이렇게 물 부족 현상이 대두되는 가운데 과연 물을 즐거움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낭비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물축제 후에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축제는 다른 축제들과는 다르게 기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워터밤에서 같은 축제에는 일회용 우비나 물총, 방수팩 등이 필요하지만 추가로 행사 입장 시에 우비를 관객 수에 맞춰서 또 나눠줍니다. 이렇게 물축제는 특성상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물축제 사이트를 각각 찾아보면 참가 인원이 1만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축제 후에 사용되는 우비와 일회용품의 양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일회용품들은 공연 후에 사용하고 바로 버려지기 때문에 물에 젖은 채로 쓰레기가 처리됩니다. 평소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도 물에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짜거나 건조시켜 분리배출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젖은 쓰레기가 소각이 되거나 매립이 될 때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축제 후에는 누가 이 과정을 하게 될까요? 혹은 하게 되더라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수하게 물을 활용하는 축제가 환경 오염을 유발하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측은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일회용 쓰레기가 특히 많이 나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축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측 입론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각 팀에서는 5분간 작전 타임을 가지면서 상대팀 주장의 논리적인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이 있는지 좀 의논을 해주시고요. 그동안 청중 분들께서는 각 입장의 입론을 참고하셔서 내 생각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입장을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청중분들께서는 2번째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투표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작전 타임 종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경기 집중해 주세요. 이제 20분간 질의응답을 통해서 양쪽에서 주장한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청중분들께서도 입론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라든지 좀 반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오는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좀 즐겁게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좀 떠올려 주시면서 친구들이 그런 허점들을 잘 찾아내고 또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중점으로 질의응답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측에서 먼저 질문한 팀은 손을 들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팀원들은 누구나 질문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20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논제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의 찬성 측 질문 순서로 나온 홍승우입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대 측 주장에서 물 부족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되려면 물 축제만 없애서는 과연 해결이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 축제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지역의 경우 이제 장흥 물 축제처럼 물축제를 트레이드 마크화하는 작업을 계속 거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흐름을 한순간에 없앤다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논제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의 반대측 토론자 양은호입니다. 우선 찬성 측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입장은 단순히 물축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닌 환경을 위해서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축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화적인 흐름이라고 본다면 축제의 한 기능으로 미래 공동체를 위한 문화 전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축제가 한정적인 물 자원으로 인해 기성세대만 즐길 수 있는 축제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또한 찬성 측의 첫 번째 주장은 물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확대된다고 하셨는데 물축제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다른 축제들까지 모든 외부 활동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축제도 있는데 굳이 환경 문제가 되는 물축제를 해야 할까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물축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물축제 이외에도 여름에는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등에서 물총을 활용한 행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물총놀이나 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축제는 개인의 경제활동이며 기업이나 지자체의 합법적인 생산활동입니다. 지자체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정부의 행정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 사유도 직접적이고 뚜렷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국 당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와 정부의 합법적인 판단 하에 모임 인원 수 규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직접적인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 물축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주최하는 물축제인 싸이의 흠뻑쇼나 워터밤의 경우에는 기업의 영리 활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강제하기란 더더욱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축제가 물 낭비라는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축제 취소를 강제할 수 없으며 개인의 경제 활동까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축제와 관련된 규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법안이 모두 통과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닌 현재 필요하지만 통과되지 않아 적용되지 못하는 법들도 있습니다. 현재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당장은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 생길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해서 현재의 경제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물축제 폐지만으로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자세한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주장인 경제가 침체된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과 연결하자면 물축제로 인한 수익이 물축제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과 쓰레기 처리 비용 같은 축제 이후 지출되는 비용보다 더 많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상업적인 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개인적인 수익이므로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증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축제의 경우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2018년 장흥 물축제 개최 이후 관내 방문객 기율이 904% 증가되어 16억 8천여만 원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장흥 물축제에서는 매년 수익금 대부분을 유니세프 물부족 국가와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경제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축제는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물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수영이 어려운 사람들도 오히려 물축제에서 안전하게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없애야 한다면 물을 더 많이 사용하는 워터파크를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물론 워터파크가 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워터파크는 물 소비 절감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수영장에서의 역세척 및 물 교체를 통해 최대 90%까지 물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50%, 화학물질 사용을 30%가량 줄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물 절감을 위해서 야외 시즌 마감 후 야외 파도풀 등 용수 8,000톤을 재활용하여 조경수 및 청소용수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물축제는 친환경적이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기도 하고 실제로 그 물들은 다 버려지기 때문에 저희는 물축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물축제와 관련된 사고가 집계된 적은 없었지만 세계 각국에 있는 물축제에서는 매년 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물축제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사실 물로 인한 사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았거나 혹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사고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축제에서의 안전사고는 물축제여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축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경각심을 좀 더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사전에 진행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장흥 문화 관광 사이트를 보면 장흥 물축제에서 사용하는 물은 장흥군이 자랑하는 탐진강 하천, 장흥등 호수, 등령만 해수 등 청정수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테마 축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탐진강은 농민들이 일을 할 때 쓰는 저수지입니다. 2017년 장흥신문에 따르면 농민들은 농업 용수 공급에는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여 축제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은 탐진강 수량에도 영향을 미쳤고 전체 탐진강 수량이 작아지면서 탐진강의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가뭄이 더욱 심하게 되면 물축제를 개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물축제를 허용해야 할까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수질 오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질 오염이 거의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수돗물은 바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수자원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에서 더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난 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회용품이 축제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축제로 인해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반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측의 질의 다 마무리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교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청중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이어서 작전 타임을 가지면서 우리 청중분들 영상을 또 시청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작전 타임에서는 질의응답 때 오고 간 내용을 바탕으로 반론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팀의 작전 타임 동안 청중분들께서는 청소년 패널들이 토론회를 준비했던 과정을 좀 영상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전 타임이 끝나고요. 되게 영상 대단하시네요. 끝까지 잘 보시네요. 저는 울컥해서 사실은 더 이상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준비한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은 뒤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항상 꿈꾸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했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론에서는 반론을 시작할 텐데 반론에서는 상대 측 입장을 근거를 들어서 반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중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에 나왔던 포인트를 잠깐 정리를 하자면 물축제를 없애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고요. 반대 측에서는 일단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물 낭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서 질의응답이 이어졌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상대 측 입론을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 측 반론부터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논제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에 찬성 측 반론을 맡은 이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상대팀의 논거에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팀의 주장을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반대 측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으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상대팀은 이번 주제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바탕으로 반대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물 부족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물축제 후 일회용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하다. 지금부터 상대팀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첫 번째로 물 부족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물축제에서 사용되는 물은 영영 못 쓸 물이 아닙니다. 대부분 증발이 되어 다시 비로 내리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물의 생태계 속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물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과 잘 활용되고 있는지입니다. 이러한 물의 순환을 보면 축제에서 소비되는 물이 곧바로 쓰지 못하는 폐수가 되지 않습니다. 즉, 물 부족을 주장하려면 물을 얼마만큼 잘 정화할 수 있는지 있는 기술과 시설이 있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수돗물은 바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수자원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로 유명하고 수돗물 수질은 세계 8위를 할 정도로 수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을 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가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물축제를 막는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을 많이 소비하는 것이 문제라면 하루에 3,000톤씩 쓰는 캐리비안 베이나 워터파크는 당장 폐쇄 대상이 아닐까요? 또 인기가 많은 골프장의 경우 잔디 관리를 위해 하루 1,000톤씩 소비하니 이 골프장도 바로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로 반대 측은 물축제 후 일회용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하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는 축제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쓰레기 배출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회용컵 제한 정책 등 정부 정책의 흐름상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어 앞으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축제에서 쓰레기의 대다수는 우비와 같은 비닐류인데 쓰레기 문제의 대안으로 다회용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등 충분히 반대 측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축제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올해 9월 환경일보의 보도자료에 대학교 축제는 다른 행사보다 쓰레기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해진 공간에서 진행하는 워터밤, 록 페스티벌 등의 콘서트와 달리 대학 축제는 학교 전역에서 진행될 때가 많아 쓰레기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 더 처리하기 어려우며 콘서트장과 달리 학교는 내부 구조가 복잡해 쓰레기가 흩어지기 쉽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10월에 보도된 뉴스에서는
최근에 여의도에서 개최된 불꽃놀이 축제 후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음식물 쓰레기까지 두고 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물축제만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이것은 축제의 폐지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논제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의 반대 측 반박 토론자 박지연입니다. 찬성 측 입장에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반대 측의 주장을 보충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이번 논제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을 들어 주장하셨습니다. 첫째, 물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물축제는 경제가 침체된 지역을 살리는데 도움을 준다.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저희 반대 측에서 구체적으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첫 번째 주장으로 물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찾아본 자료 2023년 10월 더 페스티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명 축제 30위권 중 정남진 물축제가 2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로 보아 아직까지는 물축제에 대한 수요보다는 일반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으며 물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꼭 물축제가 아니어도 서울세계 불꽃축제, 태백산 눈꽃축제 등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축제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축제들과 달리 자원을 많이 낭비하는 물축제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물축제는 경제가 침체된 지역을 살리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셨는데 저희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축제만 보았을 때 엄청난 손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0월 조선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약 460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며 화천 산천어 축제는 약 230억 원의 수익을 벌고 있지만 유명 축제 25위를 기록한 정진이 물축제에서는 약 23억의 수익으로 재즈 페스티벌의 5%, 화천 산천어 축제의 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물축제는 다른 축제들에 비해 물이라는 자원 소비가 많으며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경제적 이익은커녕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물축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측은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말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양측의 반론을 들어봤는데요. 청중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리를 하자면 찬성 측에서는 반대 측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결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반박한 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그 찬성 측의 입장 두 가지를 수요와 경제적 효과를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인 오류를 반박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청중분들은 계속 집중해 주시면서 처음에 투표한 나의 의견이 어떻게 설득되고 있는지 그렇게 좀 생각을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론을 다 정리를 하고요. 이제 요약 순서인데요. 요약 순서에서는 오늘 토론의 쟁점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팀의 반박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순서입니다. 재반박을 포함한 요약 순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찬성 측 요약부터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논제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의 찬성 측 요약 순서로 나온 임지효입니다. 오늘 디베이트 과정에서의 양측 입장과 저희 반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장은 첫째, 물축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물축제는 경제가 침체된 지역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로 이번 논제에서 찬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는 첫째,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물축제 후 일회용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각하다의 주장으로 이번 논제에서 반대를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반론은 첫 번째 주장에서
물 부족 문제는 물의 순환을 생각해보면 축제에 쓰이는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증발되어서 다시 비를 내리는 구조로 생태계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원리이며 물축제보다 물을 더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에서 일회용 쓰레기 배출 문제는 물축제만의 문제가 아닌 축제를 개최하면 생기는 문제로 이는 모든 축제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제로 웨이스트로 바꾸거나 사람들의 시민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논제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의 반대측 요약 순서로 나온 이지한입니다. 오늘 디베이트 과정에서의 양측 입장과 저희 반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장은 첫째,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둘째, 물축제 후 일회용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각하다의 주장으로 이번 논제에서 반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는 물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물축제는 경제가 침체된 지역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를 말씀하셨으며 이번 논제에 찬성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반론으로는 첫째, 물축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는 주장은 올해 더 페스티벌 통계에 따르면 물축제는 하위권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물축제는 경제가 침체된 지역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 유명한 축제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축제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만 할 수 없으며 축제 이후 지출되는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러므로 저희 팀은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의 양측 입장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론을 잘 해냈는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토론이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는 논리적으로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다면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네, 감성호소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지막 순서로 나온 감성호소자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찬성 측부터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논제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의 찬성 측 감정호소 순서로 나온 이정민입니다. 더운 여름날 물축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축제입니다. 물축제는 한국에서는 크게 워터밤과 흠뻑쇼 그리고 지역축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워터밤에서는 연예인들이 등장하고 물총을 쏘며 즐기는 행사가 펼쳐지며 지역축제에서는 야외 풀장, 뗏목, 카누, 수중 자전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더불어 축제장에는 개최 지역의 특산물들도 판매하여 그 지역만의 정겨운 분위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만 해도 즐겁고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물론 환경을 생각하는 반대측의 입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환경을 생각하며 그렇기에 마도청소년 수련관의 환경토론회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물축제를 폐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물 부족으로 인해 사망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살 이유 1위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압박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찬성 측의 주장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논제 물축제를 허용해야 한다의 반대측 감정호소로 나오게 된 박지성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전자매체가 있다면 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혹은 캠페인에서 현재 아프리카와 몇몇 아시아 국가가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물 부족 국가들은 깨끗하게 마실 물 한 컵도 없어서 사람들이 매일 4,0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 부족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세차하고 남은 물과 비슷할 정도로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허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물도 유한한 자원입니다. 물 축제가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미래의 세대들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는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대 측은 굳이 당장 현재만 즐길 수 있는 물 축제를 통해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지 의문이며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저의 입장을 대변하는 호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호소까지 들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정하게 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이제 투표해 주실 건데요. 나의 자녀가 찬성 측에 있다, 반대 측에 있다로 결정하지 마시고, 네, 논리적인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양측의 입장을 사실은 모두 준비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랜덤으로 입장을 정해서 또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나의 생각으로 싸웠다기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한지 아마 본인들의 깨달음이 있었을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정말 카톡에서도 그리고 이 경기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중분들께서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다면 아마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각 패널들의 토론 준비 및 참가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특히 아까 그 카톡 그 화면은 정말 눈물이 나서 솔직히 계속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 학생들 입시를 위해서 일방적인 수업을 받는 것이 일상입니다. 아무리 토론이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 아이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없는 게 또 교육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취지에 맞춰서 마두청소년 수련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있어요. 자신의 학생부 기록과 상관이 없음에도 또 시험 기간과 겹쳤음에도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3달 동안 준비를 해준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진짜 눈물이 나오는데 진심으로 정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월 달부터 함께 달려온 환경토론회가 정말로 마무리되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보람이 있었고 다음에도 이런 좋은 활동이 있으면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신 패널분들과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 다시 못할 정도로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더 많은 거를 배워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생각외로 긴장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좋게 끝난 것 같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달부터 준비해온 토론이 끝나서 보람차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이번 활동 재밌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2023학년도 11월 달에 환경토론회를 3달 동안 준비하면서 힘든 점들도 많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오늘 토론회가 부족한 점들도 많았지만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환경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주제 선정부터 이제 임론, 반론, 찬성, 반대에 대한 입장을 모두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
사실 이 환경 현안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주제에 속하고 또 굉장히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아주 되게 따끈따끈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탐구하고 또 근거를 찾았다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진짜 어려운 토론했다라고 한번 칭찬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토론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고 또 향후에 또 토론을 해봐야 될 만한 지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전 분야를 아우르는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자리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까지 총 9시간을 만났는데 많은 것들을 느꼈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시원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재밌는 추억들 많이 만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이번 토론 논제에 대한 근거가 잘 나오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쏟을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쏟고 보니까 너무 보람찼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이 환경 토론을 준비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또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알면서 제가 성장하는 걸 느껴서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식의 활동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떨렸지만 끝나니까 시원하면서도 아쉬운 느낌이 있고 토론회를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환경에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전망을 알게 되었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과 모든 패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토론에 잘 경청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저희 아이들의 발언을 생각해 주시고 지금 변화의 여부는 보시는 것과 같이 띄워주세요, 선생님. 네. 마음이 거의 바뀌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논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측으로 선택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딱 반반이 나왔었어요. 찬성 반, 이제 반대 반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거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QR코드인 소감 작성란에다가 이 부분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토론회 첫 시작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제 환대를 해주시면서 이제 인사를 해주셨던 관장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도 청소년 수련관장 고형복이라고 하는데요. 33년째 청소년들은 저를 마이콜이라고 부릅니다. 네, 많이 닮았죠?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환경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했는데요. 작년보다 훨씬 더 잘 했네요. 근데 잘한 점은 뭐냐면 그 토론자는 토론자의 호흡이 청중들의 호흡과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긴장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숨쉬기가 거의 없이 하다 보니 청중분들이 많이 숨차했어요. 근데 이번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아주 또박또박 차분히 본인의 생각들을 잘 했고 특히 더 좋았던 점은 너무 원고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청중들을 향해서 시선을 맞춰줬던 점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각각의 내용도 좋았지만 토론자로서의 그런 자세도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고 잘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저는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총 10분의 패널 분 중에 5분이 찬성, 5분이 반대의 입장이셔서 제가 모든 분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물축제를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문제를 사실 저도 평상시에 물이 부족한 가뭄, 예전에 태백에서 2005년인가 6년에 태백에 가뭄 사태가 일어나서 그때 살수차라고 하죠. 지원이 되고 그 지역 경제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했었고, 당시에 제가 있었던 곳에 청소년들이 가뭄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를 연구하고 싶다고 좀 보내달라고 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태백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가서 캠코더로 다 녹화를 하고 주민 인터뷰를 해서 물을 좀 아껴야 되겠다라는 결론으로만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각자가 물을 아껴 쓰는 방법들을 약속하고 그것들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한 달에 한 달 동안 물 전략했을 때 나오는 이 수도 게이지로 파악을 하거든요. 보쳤을 때 약 1억, 한 구 자체에 1억 6천만 원 정도의 수도 요금이 절약된다는 걸 우리 청소년들이 밝혀냈고, 그 과정들을 어른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물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맞아, 물축제는 틀림없이 낭비적 요소가 훨씬 많아라고 생각을 해오다가 찬성 측에서의 논리가 어떻든 지역 경제 활성화, 가만히 들어보니 뭐 장성 물축제도 얘기를 하지만 그 지역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지역의 재정 단립도가 굉장히 낮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역 경제 활성화가 그 지역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굉장히 직결이 되더라. 그리고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최근에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물 부족 사태로 인해서 아동들이 사망하는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물을 아껴 쓴다면 당장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프리카 친구들과 동남아시아 친구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라고 좀 현실적으로 좀 이게 가깝게 와 닿지 않는 문제 제기처럼 사실 저는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지역의 특색을 알리고 그 방문객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어떻든 측면에서는 대단히, 그리고 아까 증발돼서 다시 물을 재사용하겠다는 얘기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100% 버려지거나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순환, 재활용된다는 그 논리에서도 저는 많이 설득이 되어져서 반대의 입장에서 찬성의 입장으로 오늘 돌아섰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떠서 오늘 토론에 참여하면서 또 작년과 무엇보다도 달라진 점은 청소년 패널 한 분 한 분들의 얘기를 잘 경청해 주시고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혹은 형제자매 친구들의 모습이 작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아마 그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패널들이 좀 덜 긴장하더라도 아주 의연하게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큰 원동력과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오늘 이렇게 토요일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 주신 청중석에 계신 가족, 학부모님들, 친구 여러분들께
마도 청소년 수련관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멋진 토론을 해주신 박지성, 박지연, 양은호, 윤희수, 이정민, 이지연, 이지현, 임지효, 정세영, 홍승우 청소년 패널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요. 또 토론 연구개발원의 우리 사회를 봐주신 오미야 대표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토론 전문 교육과 또 오늘 좌장까지 훌륭하게 도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는 우리 박도연 선생님 오늘 사회를 보셨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집에 제일 늦게 퇴근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원고에서부터 이 과정을 위해서 누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훨씬 더 자기 시간과 자기의 워라밸 요즘 되게 중요한데 그 자기의 라이프는 좀 뒤로 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늘 밤늦게까지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를 멋지게 또 준비해 주신 박도연 선생님께도 저 또 동료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른 마이크를 지었습니다. 사실 관장님께 조금 길게 부탁드린 이유가 이제 조금 생각을 정리하시고 또 제가 인터뷰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청중분들이 소감이나 이제 마음이 바뀐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정리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표시해주신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혹시 찬성 측에서 계속 찬성 측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셨던 분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실까요? 여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왜 바뀌지 않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되게 지역 경제랑 관련이 된다는 부분에서 되게 약간 평소에 다른 것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지역들도 물축제를 통해서 모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환경에 관심이 많았고 원래부터 흠뻑쇼 같은 그런 이벤트를 그렇게 좋아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환경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걸 원래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으면서 여러 의견들도 들을 수 있었고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도 들어서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반대를 계속 이제 고수해 왔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일단 기후 위기 시대에 그 피해가 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같은 가뭄이라 하더라도 그 가뭄이 서울에서 벌어지는 가뭄과 광주에서 벌어지는 가뭄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일단 지금 이 물축제 같은 경우는 또 지역 축제들이잖아요. 이제 광주에서도 이제 워터번 같은 게 이제 취소됐던 것이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국지적 가뭄이나 이런 기후 위기 사태들은 지역 인프라의 발전이 전제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반대측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 소감을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 이렇게까지 예상은 하지 못했던 토론회인데 와서 직접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진짜 진심을 다해서 했다는 것들을 느껴졌고요. 실은 아까 저는 찬성해서 바뀌진 않았지만 아까 반대측 그 감정호소에서 약간 흔들리는 것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리지만 않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들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게 된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을 옆에서 이제 간간히 지켜보는데 아이가 스스로 이제 여기 참여를 하면서 스스로 너무 보람되고 하길 잘했다, 신청하기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람되는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만족은 하는데 오늘 와서 얼마큼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해주고 멋있고 귀엽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